이제부터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뭐 하고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야겠다 약간 이 생각으로 그날 그냥 무작정 신청을 했고 지금 아니면 진짜 못 가니까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바로 쭉 진행이 되더라고요. 오, 이 친구 너무 도전적으로 인생을 사는걸? 안녕하세요. 소피의 사랑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전민정님이시고요. 캐나다의 캘거리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나다 캘거리에서 UX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전민정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디어 마이 월드 민둥이라는 채널에서 저의 소소한 캐나다 일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소피의 사랑방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이거를 보다가 제 알고리즘에 뜬 거예요. 오, 이 친구 너무 도전적으로 인생을 사는걸? 한번 좀 초대를 해서 20대 분들께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다른 20대 친구도 있어요 하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아쉽게도 한국에서 만남은 어려웠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사실 민준님께 연락을 드린 이유는 한국에서 되게 평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하시면서 도전적으로 기회를 잡으시고 나아가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는 UX UI 디자이너가 전공은 아니셨었거든요. 어떻게 UX UI 이쪽으로 좀 가시게 되셨는지. 원래 한국에서는 4년제 심리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제가 딱 졸업하는 그 해에 코로나가 되게 심해진 거예요, 한국에. 자연스럽게 저는 백수로 살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부터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약간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꾸준하게 해외 취업에는 계속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뭐 해외 취업 세미나 한다고 하면 계속 참여해서 듣고 했었는데 딱 그날 제가 예전에 해외 취업 세미나에서 들었던 뉴욕에서 UX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생각이 나서 그분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 만에 그 강의를 다 완강을 하고 약간 자연스럽게 그 길로 UX 디자인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야, 이거 뭐 하루 만에 완강을 할 정도면 내 안에 있던 그걸 찾은 거네요. 이건 밤새면서 들었단 소리잖아요. 근데 또 심리학 전공을 하다가 UX UI로 전환할 때 사실은 디자인이나 이런 전공도 아니고 쉽진도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려웠던 점이 가장 큰 게 뭐 어떤 거였어요? 사실 어려운 거 자체는 진짜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도 미술에 큰 관심이 있는 학생은 아니었고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디자인 쪽으로는 제가 재능이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은 진짜 거의 없었어서 솔직히 내가 한 만큼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좀 자신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게 UX 직종으로 바꾸면서 가장 재밌었던 거는 제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했던 거를 디자인으로서 풀어서 표현을 하고 그게 사람들에게 바로 전달이 된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기는 해요. 또 학습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좀 더 뭔가 성장 가능성이 또 크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정님이 하는 방식은 꾸준히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걸 보시는 구독자님 분들 중에서도 난 디자인이 안 돼, 뭐 시각 디자인과 애들한테 밀릴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해서 도전 못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도 풀리더라 하고 좀 기회를 열어두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한국에서 UX UI 디자이너로 또 취업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한국 직장 UX UI 디자이너로 일할 때 스토리를 좀 알려주세요. 우선 저는 한국에서 UX UI 디자이너로 근무한 경력이 막 길지는 않아요. 그때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대충 완성을 시켜서 아르바이트부터 해야겠다 하고 이력서를 엄청 많이 돌렸거든요. 그 와중에 한 회사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정규직 제안을 주셔가지고 정규직으로 이제 그 회사 프로덕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의 디자이너 인생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몇 개월 일을 하고 또 다른 회사, 또 다른 스타트업으로 옮겨가면서 또 다른 프로덕트를 만들어보고 한국에서 한 1년 반 정도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는데 제가 디자이너로서 일을 해보면서 느낀 게 우선 이 UX 분야에서는 소통이 진짜 가장 중요한 역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UX 디자이너는 PM과 개발자들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PM한테도 막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개발자들한테도 이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막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많게는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두세 번은 프로덕트에 관한 미팅이 잡히기도 하는데 사실 그 미팅의 시간이 길어졌던 이유도 지금 돌이켜보면 좀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되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디자인을 하기 전에
간의 기획안을 이야기를 하는 단계에서는 아무리 저희가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를 해도 서로 생각하는 심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돌이켜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왜냐면 저는 디자이너로서 제가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왜 이런 프로덕트에 대한 고찰이 나왔는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좀 어느 정도 회의 플로우가 잡혀야 확실하게 좀 시간 낭비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서로의 그런 니즈를 맞추면서 이게 뭔가 프로덕트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일할 때 영어가 굳이 필요했을까? 어떻게 영어를 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한국에서 이제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면서 영어가 필요했던 순간은 레퍼런스 찾아볼 때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를 분석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보통 저희가 만들고 있던 프로덕트의 경쟁사는 해외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챗GPT가 이렇게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제가 사용하고 있지도 않았던 시대였어서 진짜 하나하나 다 구글링을 하면서 찾아봤었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웹사이트며 그 사람들의 정보를 다 영어로 읽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따로 영어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코세라나 유데미 같은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좀 더 노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강의 하나 끝내놓고 정리해두고 일 시작하고 그렇게 못한 날에는 집에 와서 강의 하나씩 듣고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노출을 조금 높여갔던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다. 새싹이 아주 그냥 막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디자이너로서 기틀을 다지시면서 그냥 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캐나다 워홀 가야지 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상하게 10대 때부터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엄청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한테는 난 무조건 해외 가서 일할 거다. 약간 이랬었는데 재택근무를 하고 있던 시기에 갑자기 마음에 지금 당장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도 해외 생활을 너무 해보고 싶으니까 교환학생도 가보고 막 해외여행도 되게 자주 다녀보고 그랬었는데 짧게나마 만끽했던 해외 생활이 저한테는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또 나이 들수록 책임질 거 많아지고 더 내려놓지 못할 바에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야겠다. 약간 이 생각으로 그날 그냥 무작정 신청을 했고 지금 아니면 진짜 못 가니까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바로 쭉 진행이 되더라고요. 와, 추진력 장난 아닌데요? 해외에서 같은 직무로 또 일도 조금씩 해보셨잖아요. 한국이랑 이거 진짜 좀 다르네? 하는 점이 어떤 거였어요? 저 한국에서는 좀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기보다는 겸손하고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하는 문화가 조금 더 강조되는 반면에 여기는 정말 모든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심지어 뭐 대단한 기술이 아닌데도 되게 자기 자랑을 엄청 잘해요. 나쁜 뜻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한테 사람들이 다 자신감이 엄청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미리 한국에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면 여기 왔을 때부터 처음부터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 당당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도 어떻게 보면은 나의 가치를 더 만들어가는 일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 일을 하시는 동안에 포트폴리오나 기술적인 것보다 좀 더 중요한 느낌을 받으신 게 혹시 있으셨는지? 우선 북미에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네트워킹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한국에서는 나 이 사람 통해서 들어왔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시각이 훨씬 더 크니까 오히려 그런 걸 많이 없애고 있는 추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네트워킹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곳입니다. 제 생각엔 글로벌 일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은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어떤 한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저희 과 학생들은 보통 다 비슷한 잡 포스팅에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력이며 포트폴리오며 다른 친구보다 이 친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아예 면접의 기회를 잡지도 못했고 저 친구는 면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다 네트워킹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이곳에선 정말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저라는 사람을 많이 어필하고 그걸 좀 각인시킬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UX UI 디자이너들은 꼭 UX UI 디자이너가 하는 뭔가 그런 컨퍼런스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만 가야 된다고 생각을 꼭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프로덕트 쪽이라든지 마케팅 쪽이라든지 어쨌든 UX UI 디자이너라는 직무 자체가 워낙에 다양한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서 다양한 컨퍼런스들이나 미럽 같은 것들을 가시게 된다면 이쪽으로 관심이 있구나 하면서 뭐 우리 팀에 그런 사람 있는데 하면서 소개를 해주실 수도 있고. 저 심지어 최근에 오픈한 식당을 가게 됐는데 그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다가 사장님이 이제 서비스로 뭘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는데 약간 오지랖을 조금 부렸거든요. 저도 이 식당 이제 막 오픈하셨는데 마케팅 어떻게 하시냐, 저 디자이너 일하는데 혹시 뭐 마케팅이나 홍보 자료나 웹사이트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라, 제가 제작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도 그럼 자기들이랑 같이 이제 일해보자고 하면서 약간 잠재적인 클라이언트가 됐거든요. 그 UX 사람들만의 리그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마케팅 할 수 있는 건덕지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디 가서도 어필해두는 게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해외에서 일을 하시면서 근데 또 영어 때문에 좀 기회를 놓쳤거나 후회된다, 영어 공부를 좀 더 해놓을 거라는 그런 순간들은 없으셨어요? 당연히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두 학기가 다 끝난 시점에 코업을 한번 신청해 보자 해서 이제 신청을 했어요. 사실 시기상으로는 저는 바로 다음 학기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냥 신청이라도 해보자 이력서를 막 돌렸는데 꽤 캘거리에서 규모 있는 좀 큰 회사에 UX 디자인 인턴을 지원했는데 거기서 며칠 있다가 바로 인터뷰를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생각보다 쉽잖아, 약간 이런 거만함이 살짝 사실 있었거든요. 인터뷰를 보는데 제가 쓰는 영어 구조가 굉장히 굳어져 있고 제가 쓰는 영어 단어가 거의 비슷해요. 이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좀 하는 말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만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제가 전혀 어필이 되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서 살아남고 여기서 정말 일을 하고 싶으면 난 진짜 이 영어 틀부터 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느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약간 어디서 주워듣는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캐치하면서 좀 배우고 제가 쓰는 문장 구조가 변할 수 없다면 단어라도 좀 바꿔보자 조금씩 연습을 하고 있어요. 좀 해외에서 직무 역량이랑 영어랑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좀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영어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는 베이스, 언어는 진짜 그냥 베이스이기 때문에 언어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무조건 영어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어가 좀 생각보다 투자 가치가 있는 것 같은 게 진짜 약간 교집합되는 게 많아요. 약간 맥시마이징 툴스 하기에 되게 좋은 도구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러면 좀 다시 내가 돌이켜보면 한국에서 나 좀 미리 좀 준비하고 올 걸 하는 거는 혹시 없으셨어요? 제가 막 엄청 어린 나이에 캐나다에 오기로 결정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 수 있는 건 다 준비해서 왔거든요.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버호를? 그 한국 나이로 그때가 27살, 27살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막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약간 그런 나이인데 저는 그걸 다 놓고 또 다른 곳에서 새롭게 살아야지라는 걸로 온 거니까 사실 이른 나이는 아니긴 했죠. 제 기준에서. 저는 심지어 구직도 한국에서 하고 회사가 붙은 상태에서 캘거리로 바로 넘어와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약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거의 이력서를 진짜 한 50개 이상은 돌려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막연히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로컬 회사들보다는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한인 회사들 위주로 지원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조금 후회되는 거는 그냥 그래도 안 되더라도 조금 더 용기 내서 로컬 회사들에도 조금 더 이력서를 뿌려봤으면 어땠을까, 언어에 대한 두려움 깨는 작업을 제가 좀 하고 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는 살짝 있기는 해요. 쉽지 않지만 엄청 위대한 선택의 딱 그 첫발이었기를. 네, 아마 그렇게 만들어야죠. 넘어가서 UX UI 해외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 영어나 커리어에 좀 중요한 도구가 된 순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